자, 9월 28일 오늘 많은 경기가 있는 날이죠. 예. 오늘 야구 경기 거기다가 이제 대한항공 오늘 결승전이죠. 호버컵. 예, 결승전도 한 경기 있고 오늘은 이제 낮 경기하고 저녁 경기가 나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요 위에 네 경기만 이제 낮 경기고 이제 뒤에 경기들은 이제 저녁 경기. 야구나 이제 축구 같은 야외 스포츠 경기들은 이 낮 경기에서 좀 변수들이 좀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경기는 좋았습니다. 그죠? 예, 형캐가 어제 마인만 딱 내줬으면은 아주 행복한 날인데, 조금 좀, 요즘에 올킬이 자꾸 한폴 나게 좀 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라쿠텐하고 이제 오릭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우리가 일단 건들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다나카 마사이로. 지금 라쿠텐은 어떻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지바롯데하고 이제, 순위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2군에서 3점 후반대를 찍고 있거든요. 3.9 정도를 찍고 있어 다나카가. 그리고 이닝이 팀 기대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5이닝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군에서 많은 경기를 던지고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첫 등판이죠 지금 다나카가.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오릭스가 그래도 방망이를 좀 치고 있습니다. 저 배경이 약간 있죠. 뭐 전체적인 타격감도 약간 좀 좋아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팀의 가장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모리가 이제 복귀를 한 부분들, 모리가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안타들을 꾸준하게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릭스도 일단 방망이는 좀 만만치는 않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나카는 그렇고 2군에서 많은 이닝 소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2군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이다. 그래서 변수 투성이야. 변수 투성이. 음. 변수 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뭔가 기록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릭스 선발은 이제 다카시마 타이토인데 이 친구는 이제 최근에 라쿠텐을 한번 만났습니다. 예, 9월 2일 날 라쿠텐 원정에 가가지고 4.1이닝 5실점 셀피안타를 맞으면서 이제 조금 좀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패전이 됐습니다. 근데 라쿠텐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 니오넴전에 이토한테 완투패를 당했어요. 저 힘 한번 못 써보고 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라쿠텐이 빠따 칠 때는 굉장히 무서운 팀이지만 또 한번 꼬꾸라지면은 안 쳐, 안 쳐.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그리고 또 올 시즌 유독 라쿠텐이 홈에서 3승 7패예요. 오릭스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많이 밀리는 유독 오릭스 상대로 이 홈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를 좀 가져갈 만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2군에서 지금 4경기인가 5경기 던진 다나카가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이다. 작년에도 4.91 찍었거든요, 다나카가. 이 중요한 경기에. 그렇다고 다카시마 타이토, 직전 경기 라쿠탄한테 탈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라쿠텐 승이나 오바 정도 일단 고려를 해볼 만한 경기 같기는 한데요. 이게 라쿠텐 배당도 1.48 배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솔직히 못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는 겐토에 가깝거든, 그지? 다나카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2군에서의 성적이라도 좋았으면 뭐 기대라도 해보겠지만 올 시즌 첫 등판이고 그래서 아마 좀 예상컨대 어느 정도 조금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크텐 승 사이드나 아니면 오바 정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찌발롯데. 자, 일단 세이브는 소프트뱅크 상대로 이제 한 경기를 가져왔죠. 예, 한 경기는 1득점도 내지를 못하면서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한 경기는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상대가, 그죠? 물론 이제 세이브도 잘 쳤으니까 점수를 냈겠지. 근데 이제 상대가 조금 분위기를 완전히 내준 경향이 있죠. 예, 소뱅이 득점권에서 진짜 뭐 잘로 파티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책들도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승리를 좀 가져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지바로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에서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두 경기 홈에서 좀 아쉬운 방망이를 좀 보여줬어요. 라쿠텐 상대로 키시 할아버지한테 꽉 막히면서 무득점. 그리고 오릭스 직전 경기 소타니를 상대로 2득점 하면서 또 패배.
중요한 경기를 다 놓치고 있다. 소토도 약간 좀 꺼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키시, 그러니까 소타니한테 못 치는 건 그렇다 치겠어. 근데 키시 할아버지한테 4만타 무둑을 꽉 눌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우에가 타이가. 이 선수는 뭐 사실 뭐 그냥 오프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너. 오늘 세이브는 불펜 데이를 좀 해야 된다. 직전 경기가 이제 3이닝 피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경기는 아니고, 뒤에 붙으면서 이제 롱 릴리버의 역할을 좀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시즌 이제 19.1이닝 동안 ERA가 3.26을 찍고 있는, 그냥 스윙맨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닝 팀 기대치는 굉장히 떨어지죠. 예, 아마 한 3, 4, 한 4이닝 정도 맥시멈? 그 정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니시노 유지, 최근에 뭐 쏘쏘합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퀄스 2번, 그리고 퀄스풀 2번, 이렇게 찍어내면서 최근에 뭐 그냥 쏘쏘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니시노 유지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이브 상대로 워낙 강했다. 예, 세이브 상대로. 올 시즌 세이브 상대로 3경기를 등판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지바롯데가 세이브한테 워낙 강했고, 올 시즌 초반에 진짜 뭐 세이브가 사람이 아니었고, 중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잘 던질 수 있는 팀이었지만은,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전부 승리 투수가 됐다. 7이닝 무실점, 7.2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으로 3경기 던져가지고 딱 실점이 2점밖에 없거든요. 예, 세이브 상대로 올 시즌 굉장히 강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2년, 3년 동안 세이브 상대로 너무 잘 던졌어요. 예,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5승 무패, 55.2이닝 동안 ERA가 1.62. 너무너무 강했다. 사실, 니시노 요지 별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 기복도 좀 있고, 근데 뭐 최근 폼도 쏘쏘하고 세이브 상대 전적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가져가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상대 전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올 시즌 세이브가 너무너무 못했어요. 지바롯데 상대로.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을 한번 좀 끊어냈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살금살금 이기면서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홈에서 지바롯데 홈에서 한번 만났을 때 지바롯데가 7대 1승, 7대 2승 요렇게 이제 두드러 패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경기를 보면 상대 선발들이 좀 약하게 나왔던 경기란 말이야. 예, 근데 오늘도 맥락이 비슷해. 그래서 지금 지바롯데 방망이 아쉽죠. 예, 그나마 팀을 견인하던 소토도 약간 좀 꺼지는 감도 있고, 최근 2경기 빠따 치는 거 봐도 홈에서도 저렇게 못 치니까 오늘도 저도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저도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오늘은 분명히 좀 쳐볼 만한 투수들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니시노가 세이브 상대로 워낙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요거는 지바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낮 경기고, 이게 보나마나 지바롯데가 좀 많이 몰릴 거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서 몰리는 게 좀 싫으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보다 별로 안 몰리네. 79.6%. 이게 오히려 기회일지도. 저는 한 90% 몰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바롯데 빠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몰리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는 세이브를 보기는 좀 힘들고, 지바롯데 빠따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 2번의 요 비슷한 매치업에서 세이브를 두드려 팼던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바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너버는 약간 좀 고민스럽죠. 일단은 5.5 기준치면 오바를 보고 싶은 경기인데, 니시노가 세이브 상대로 워낙 강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바롯데가 방망이를 얼마나 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언더도 오바도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은 제가 뭐 방송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번 코보코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선전에서 현케하고 땅콩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현케는 진짜 이를 꽉 깨물고 했거든요. 결승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땅콩만 한번 이기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던 경기예요.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요스바니도 거의 쓰지를 않았는데, 근데 그 경기를 졌죠, 현케가. 그죠? 그리고 일단 지금 일정상의 문제들, 현케는 지금은 이번 굉장히 팍팍한 이 컵대회 일정에서도 주전 라인업들 거의 풀 가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오늘 백투백이야. 심지어 어제 풀세트를 치렀고, 일단 대한항공은 어제 낮 경기였고, 현대캐피탈은 저녁 경기였고, 근데 오늘 바로 낮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번 컵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돌린 부분이나 세트를 소화한 부분을
부분을 보면은 역시나 대한항공이 좀 앞서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이 경기는 대한항공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경기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결승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결승전은 흐름이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 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해서 마인까지 튕구고 째기에는 약간 좀 부담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일반승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니호넴. 자, 일단 니오넴 대 소뱅의 경기입니다. 일단 니오넴은 지금 라쿠텐을 상대로 홈에서 두 경기를 치렀는데 박마이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예, 약간 박마이가 꺼진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 느낌이. 뭐 두 경기 보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빠따감이란 게 뭐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 후지 마사로 나온 경기에서 1득점 5안타 좋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토 히로미가 이거를 완투로 해줘서 다행이지 코자 상대로도 2득점 6안타 홈런 2방. 박마이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소뱅 요즘 타격감이 한참 좋았는데 역시 소뱅 최근 두 경기에서 박마이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직전 경기 진짜 뭐 거의 대환장 경기를 했죠. 예, 콘도의 어떤 공백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정말 그 잔루가 항상 문제야, 그치? 소뱅은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예, 타격감들도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자, 이 경기는 일단은 배경이 좀 중요하죠. 양 팀 다 아마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예, 야구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바로 때든 라쿠텐이든 올라갔을 때 니오넴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니오넴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한다. 그래서 위에서 붙을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 시리즈가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자, 선발은 기타야마 겐지가 나옵니다. 기타야마 겐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폼이 괜찮죠. 예, 약간 이제 뭐 세이브 오릭스전에 3실점 3실점 하긴 했지만 6이닝씩 끌어주면서 이제 콜스는 찍어냈고 근데 이 경기들이 약간 좀 안 좋긴 했어. 피홈런도 두 방 한 방 이렇게 맞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오릭스 상대 8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다시 한번 건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고요. 소뱅 상대로는 올 시즌 이제 홈에서는 8이닝 무실점 승투가 한번 된 바가 있고요. 이게 최근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3이닝 6실점 패전이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즌 초반에 조금 좀 안 좋을 때 만난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반대는 히가시야마 나오란 말이야. 이 선수가 7월 달에 공을 던지다가 타구에 맞았나 그랬을 거야. 타구에 맞았나 뭐 삐끗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1군에서의 복귀전이거든요. 이제 7월 10일 날 말소가 됐고 9월 28일이니까 거의 두 달 만에 1군 등판이고 일단 2군에서의 성적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군에서의 성적은 괜찮았어요. 예, 2군에서의 성적은 괜찮았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솔직히 좀 가늠이 좀 잘 안 되지만은 2군에서는 괜찮았고 니오넴도 최근 두 경기에서 박마이가 좀 아쉽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적당히 호투 정도는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타야미 겐지보다는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이미 이제 결정이 된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소뱅이 최근에 힘 빼는 운영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죠? 라인업을 거의 어느 정도 다 가동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토시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큰 매치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저는 뭐 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 좀 타이트하게 경기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상대 전적도 아주 골 때립니다. 11승 1무 11패 정확하게 동률이죠. 홈에서 5승 1패 5승 1무 5패 정확하게 동률이죠. 원정에서 6승 6패 정확하게 동률입니다.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최근에 니오넴이 소뱅 상대로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6연승이에요, 6연승. 초반에는 많이 벌어졌었죠. 근데 최근에 홈에서 두 경기 연속 그리고 원정에서 네 경기 연속 니오넴이 승리를 거두면서 초반에 벌어놨던 걸 다 까먹어서 지금 동률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니오넴이 기대치가 조금 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히가시야마 나오가 이구에 잘 던지긴 했지만, 그거 뭐 이근이고, 예, 그리고 복귀전이니까 뭐 많은 이닝 기대하기 좀 힘들고, 불펜은 둘 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니오넴 같은 경우는 다나카에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뱅도 이제 오스나가 복귀해서 많은 경기를 안 던져서 판단 보류기는 했는데, 직전 경기 좀 안 좋았죠. 예, 물론 이제 실책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뒷문이 좀 불안한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아무튼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예, 근소하게나마 니오넴이 조금 좀 나아 보인다. 근데 방망이들이 약간 좀 죽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최근 두 경기에서 좀 감지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니오넴 사이드 정도. 자, 다음은 이제 롯데 기아. 롯데 기아. 일단 롯데는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아닙니다. 예, 오늘 경기를 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쉬고, 예, 그리고 이틀 쉬고 최종전. 이게 사실 별로 관심 없는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롯데하고 NC가 마지막에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한 번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거, 예,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도 롯데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경기겠죠. 그죠? 자, 롯데는 어제 뭐 NC를 뭐 탈탈 털어먹으면서 13대 6 대승을 좀 거뒀다. 뭐 한현희가 나름 그래도 좀 초반에 좀 잘 버텨줬어요, 그죠? 기아가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을 좀 돌린 이후에 어느 정도 백업들도 좀 기대치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득점, 무득점으로 어느 정도 조금 좀 막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다. 자, 오늘 선발은 이제 반지하고 윤영철인데, 이제 반지가 최근에 폼이 떨어진 거는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자책점들을 보면은 평균 한 3자책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한화전에서 6.2이닝 5실점, 8피안타, 1피홈런. 삼진을 8개 뽑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의 뭐 리그 언터처블의 모드에서, 최근에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반지도 당연히 뭐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 일단 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즌 성적이 지금 9승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 와이스도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마지막 힘을 좀 쥐어짜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지도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지금 9승이고 또 재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좀 쥐어짤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아 상대로 전적은 괜찮았습니다. 예. 김도영은 내가 잘한다. 무조건 삼진 잡을 것. 그게 약간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 나비 효과가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예. 일단 영철이는 뭐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죠. 아마 이제 영철이를 포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할까 또는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좋았어요. 예, 3이닝 무실점, 피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았고, 그리고 삼진도 두 개나 뽑고 전체적인 내용은 괜찮았다. 예, 근데 아마 오늘도 이닝을 조금 늘리겠죠. 한 4이닝 정도를 일단은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4이닝 정도 하면서 이닝을 조금 좀 늘려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경기도 일단 뭐 라인업을 봐야 돼요. 그죠? 일단 반지야 뭐 시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기부여가 당연히 되는 경기고 그리고 롯데도 이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이기려고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의 경기고 기아야 뭐 최근에 거의 뭐 롯데를 좀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요 경기도 이제 라인업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주도 좀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픽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롯데가 어제도 이제 불펜을 조금 좀 썼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는 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최근에 경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롯데는 거의 쉬는 날 없이 경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불펜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닝이 팀 기대치가 있는 반지라는 점. 그래서 이건 일단 롯데 사이드 정도 보고 일단 라인업 보고 제가 따로 조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좀 눈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록들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양 팀 다 오늘이 정확하게 마지막 경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조금 그래도 해볼 거라고 일단 감독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도 하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여 경기 일정들 때문에 은근히 뒤에 일정이 조금 여유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LG가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주축 선수들을 한두 타석 정도는 좀 소화시켜주는 좀 모습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포시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좀 빡세게 운영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 팀 다 선발이 좀 애매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이지강하고 최채영이면 선발들이 약간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양 팀 다 불펜들이 불안하잖아. 그래서 음, 이게 눈치 싸움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 우리 힘 안 줬는데, 그치? 힘 안 줬는데 이게 나올 발빼는 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아무래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삼성일 거예요. 그죠? 홈 경기라는 점도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LG보다는 뒤에 일정들이 좀 널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 뭔가 우리가 기록으로 접근하기에는 별로 일단은 뭐가 없어. 어쨌든 둘 다 불펜데야. 그래서 이제 뭐 치고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이제 눈치 싸움이 될 수도 있어. 상대는 힘 빼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때려 박아가지고 지는 것도 포시에서 만나는 팀들인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일정상의 유리함이라든지 홈이라는 측면에서는 삼성 쪽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타팅을 보고 가더라도 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배팅을 해야 돼요. 그죠? 눈치. 근데 분명한 건 이 경기는 형들 만약에 승패를 가져가실 거면 마인을 봐야 돼. LG를 볼 거면 마인을 보시고 삼성을 보실 거면 연마인을 보시고. 예, 일단 불펜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도 있고 한쪽이 마지막에 좀 나버릴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어쨌든 서로 득점들이 좀 많이 나올 만한 경기라서. 자, 다음은 NC 두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역시나 이제 이 경기는 두산이 중요하죠. 두산이 그죠. 네,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오늘이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잔여 경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와카 일정이 조금 이제 뒤로 밀려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산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재정비할 시간이 있다. 오늘이 28일이고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10월 1일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정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점. NC는 이제 슬슬 진짜 한번 이길 때가 좀 됐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최근 5경기 5연패에 빠져 있고, 이제 방망이도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어제 롯데 원정 가가지고 14만타, 2홈런, 6득점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타격감 좀 조율을 하고, 오늘 홈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죠. 예, 타격감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는 시점이라는 점,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를 하고, 이제 오늘 하루 쉬고, 경기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용준과 김유성.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불펜대에 가까운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김유성이 그렇게 많은 이닝 소화가 좀 어려운 선수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휴식이 있었고, 이제 불펜의 양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적당히 아마 이어 던지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실전이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을 최근에 이제 기아가 했던 운영처럼, 그럼 뭐 한 1이닝 정도, 1이닝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뒤에 일정이 그래도 아직 조금은 있어가지고. 어, 한 2이닝 정도 돌려쓰기 할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일단은 NC 선발은 이용진입니다. 일단 최근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잘 던진 경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하나전에 5이닝 무실점 승투, 그리고 두산전에 5이닝 4실점 3자체, 그리고 키움전에 6이닝 2실점 승투. 한 번씩 잘 던진 경기들이 있긴 한데 최근 두 경기에선 4실점 4실점으로 약간 좀 흔들리는, 전형적으로 이제 땜빵 선발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 일단 두산이 지금 최근에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진심 모드로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김유성은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기닝 소화가 안 됩니다. 기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 불펜 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8월 14일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1군 등판이라는 점. 아마 이닝을 얼마나 끌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운영상의 문제라 가지고, 유성이를 최대한 끌고 가고 뒤에 이제 핵심 라인들을 1인씩 이어 던지기를 할 거냐, 아니면 유성이를 최대한 끌고 가고 뒤에 롱을 붙여 가지고 그냥
원래 투수들을 휴식을 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제가 예상컨대 아마 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투수들을 1이닝씩 돌렸으면서 마지막 등판이고 뒤에 일정이 조금 좀 그래도 있으니까 한 3, 4일 정도.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좀 어렵기는 한데 NC가 이제 한번 이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는 NC가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는 거는 있는데 글쎄 NC가 좀 그렇긴 그래. 근데 이길 때가 되긴 됐어.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예, 4일 연속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하나와의 단콘. 요거 이제 관심이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와 단콘이고 이제 모레는 기아와 경기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마지막 경기죠. 이게 이제 롯데와의 경기가 한 번 있다. 일단 NC는 계속 경기가 있다라는 점. 근데 NC가 한번 이길 때가 되긴 됐는데 이게 아무튼 요거는 이제 핵심은 두산의 운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핵심이다. 음. 자, 다음은 KT하고 키움 경기인데요. 일단 어제는 역시 이제 양 팀 다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됐고 이제 쿠에바스가 약간 이제 장난꾸러기 모드가 나오면서 어제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됐다. 어제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KT가 한 3일 정도 쉬고 왔기 때문에 불펜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봤었는데 불펜들이 그런 모습을 싹 보여주지는 못했죠. 예,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키움보다는 불펜이 나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제 경기에서 전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강백호의 홈런인 것 같아요. 강백호의 홈런. 결국에 KT가 시즌 말에 항상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거기서 한 번씩 이겨내는 포인트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예. 뭐 2, 3년 전에는 정말 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꼬꾸라지고 있었는데 유한준이 막 홈에서 슬라이딩하고 그러면서 팀이 막 깨어났단 말이야. 예, 근데 최근에 정말 이제 득점권이라든지 대타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백호가 솔직히 다 말아 먹었거든요. 예, 타격감도 좋지가 않았고 근데 어제 정말 극적인 홈런을 다른 선수도 아니고 강백호가 쳤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KT가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무시를 못하죠. 최근에 메이저도 리그도 보면 오타니가 올 시즌 엄청 잘하죠. 오늘도 홈런 까고 잘하지. 근데 득점권에서 너무 못 쳤단 말이야. 올해 뭐 주자 살인마였어. 소토 행동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경기들에서 한 번씩 그런 것들 딱딱 해결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득점권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득점권 여포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은 좀 무시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어제 경기에서 양팀 다 이제 불펜들도 좀 많이 썼고 불펜들도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제 그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오늘 선발은 벤자민하고 이제 조영건인데 벤자민도 쿠에바스하고 좀 비슷하죠. 장난꾸러기 그 자체입니다, 그죠?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의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런 선수인데 오늘도 또 쿠에바스하고 동반으로 장난꾸러기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근데 얘네들 거의 동반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벤자민은 좀 얘기해 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게 벤자민은 이제 크로스파이어 형태의 투수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좌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움 상대 강점을 좀 가질 수가 있다. 뭐 최주환이라든지 뭐 키스 성문이라든지 김혜성이라든지 이런 종구 선수들에게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실제로 상대 전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올 시즌 키움 상대로 등판한 경기에서 전부 승리 투수가 됐고요. 이제 세 경기 등판해가지고 8이닝, 6.1이닝, 5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실점이 딱 1실점 뿐이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로 접근하고 뭘 했을 때는 그냥 벤자민이 잘 던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최근 실점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 모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일 것 같고 일단 뭐 조용건 선수 역시 이제 기대 이닝이 좀 떨어져요 이 선수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반 정도는 불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키움이 좀 불펜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조금 이제 불펜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이게 배당이요, 그죠? 1마인 팀고도 1.44야, 그지? 어찌됐든 이 경기는 저는 KT가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질 것 같진 않은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를 좀 가져갈 수 있냐? 그리고 일단 10.5는 오바 정도는 한번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빤히 보이는 언오바는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추천은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오바는 한번. KT가 질 것 같진 않은데 1.20 보고는 못 들어가지 이거.
아우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화하고 SSG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하나는 어제 이제 회장님 버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뭐 기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동기부여 그런 얘기였죠, 그죠? 이제 한화가 이제 홈에서의 경기들은 이기려고 기를 쓸 거다. 예, 그리고 와이스가 이제 최근에 폼이 안 좋은데, 재계약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등판 찜을 짜낼 거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던지기는 했어요. 예, 생각보다 너무 잘 던지면서 어제 경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고, 일단 한화의 일정이 또 중요합니다. 한화가 어제 이제 뭐 김서현, 한승혁, 김승일 이렇게 던졌는데 뭐 불펜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화가 내일이 이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예,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김강현 대 김기중이면은 아무래도 오늘 불펜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하루 쉬고 어제 경기를 했고 어제 불펜을 그렇게 많이 안 쓰기는 했는데 내일이 이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경기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경기를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홈에서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특히 마지막 경기는 꼭 잡고 싶을 테니까. 오늘 회장님 오시나요? 예, 어제 회장님 오셨다고 하는데 회장님 오셨을 때 올 시즌 한 번밖에 안 지지 않았나? 자, 오늘은 뭐 김기중이니까 역시나 뭐 올 시즌에 뭐 선발로 한 번씩 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펜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예, 9월 24일 날 등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일 쉬고 등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닝 소화가 힘들고 맥시멈 한 3이닝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3이닝 정도. 3이닝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김강현은 최근에 폼이 좀 괜찮아요. 예,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최근 5경기 중에서 4승 1패 이렇게 거두고 있고 롯데전은 6실점한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제까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SSG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제 본인도 폼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김기중보다는 좀 기대치가 있다. 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뭐 한화 상대로 역대로도 뭐 이렇게 썩 밀리는 상대 전적도 꽤나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치가 있다. 근데 이 경기는 부담감이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부담감이. 어제 KT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즌 말미에 하나하나 중요한 경기를 할 때 상대팀들은 부담이 없단 말이야. 본인들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꼭 똥줄승이 많이 나와. 어제 KT 경기 1.19 일반승. 4시간 동안 똥줄 오지게 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치. 이 시즌 말미에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멘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KT도 워낙 이제 중요한 경기고 SSG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쉽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래도 뭐 배당 대비 메리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져가 볼 만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런 경기가 좀 똥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화의 운영이 좀 관건일 것 같다. 예, 한화가 하루 쉬고 어제 불펜 3명 썼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둘 다 이제 홈 경기라서 둘 다 박아볼 건지 아니면 오늘 조금 아끼고 내일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볼 건지 이런 운영이 중요할 만한 포인트다. 내일은 어디랑 하더라? 내일 저 NC. NC. 자, 다음 경기는 야쿠 대 한신. 자, 일단 야쿠르트는 하루 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코하마 히로시마 원정 가가지고 이제 3승 1패. 최근에 이제 타격감도 좋고 약간 근데 히로시마가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만나서 약간 좀 꿀을 좀 빤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지요. 예,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패배를 좀 당하고 있고 한신의 특은 최근에 약간 저 방망이가 그죠? 예, 방망이가 최근 3경기 보면 1득점, 무득점, 2득점. 예. 이제 만날 투수들이 이제 오세라 다이치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리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수준 있는 스가노 이렇게 이제 수준 있는 선수들을 좀 만나기는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빠다가 약간 좀 아쉽다. 약간 좀 아쉽다. 박마이가 죽는 건지 아니면 상대를 너무 세게 만나서 그런 건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쉽다. 일단 야마노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좀 몇 경기 있었어요. 예, 몇 경기 있었는데 뭐 요미우리 전에 8이닝 2실점 깜짝 호투라면서 승투가 좀 되기도 하고 요미우리 전 5이닝 3실점 야마노 기준으로 5이닝 3실점이면 잘 던진 거야.
근데 이제 직전 경기 주니치 상대로 4이닝 5실점, 1피 홈런 7피 안타 맞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최근에 폼이 괜찮은 편인데 뭐 믿을 수는 없는 선수기는 하죠. 그죠? 예, 홈에서도 정말 안 좋은 선수로 유명하고 올 시즌 이제 6.80을 찍고 있는데 홈에서는 9.45를 찍고 있으니까 이게 뭐 20이닝 샘플이라 가지고 이 기록이 확 뛰는 경향은 있지만은 분명히 이 선수는 기대치가 진짜 떨어지긴 떨어진다. 일단 키가 좀 작은 선수고 직구에 어떤 들어가는 힘은 괜찮거든요. 근데 직구가 이제 140 후반 정도 나오는데 직구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힘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타점도 좀 낮고 예, 변화구도 좀 아쉽고 아무튼 별로 이렇게 좀 기대치가 이렇게 있진 않다. 그 경기가 우리가 가져갔었었나? 예, 근데 그 경기는 이제 치고받을 거를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들고 갔었던 것 같은데 주니치하고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제 빠따는 야쿠가 낫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불펜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로 생각이 좀 나네요. 선발들은 둘 다 이제 저탈렸고 이때 상대 선발이 오가사와라 신노스케였나? 아 후쿠타니 코지. 선발들은 둘 다 저탈렸던 것 같아. 자, 다음은 비슬리인데요. 이제 비슬리는 포인트가 그냥 하나 정도 찝으면 될 것 같아요. 비슬리야 올 시즌 뭐 손에 꼽히는 그런 용병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직전 경기를 불펜으로 한번 갔어. 그래서 루틴이 한번 깨질 수 있죠. 아무래도 선발 돌던 선수가 불펜으로 갔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신 감독이 그 총력전 모드. 근데 이 총력전 한 경기들이 다 지고 있거든요, 지금. 비슬리를 과감하게 리그 최강의 외국인 선발 중에 한 명이 이제 비슬리를 과감하게 불펜을 썼는데 비슬리가 털려서 졌어 그 경기. 어제는 어땠습니까? 무라카미 쇼키를 불펜으로 돌리는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이 경기를 또 패배를 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무라카미 때문이 아니었지만은 오야마가 실수하면서 그거를 이제 패배를 한 거지만은 아무튼 총력전한 경기를 전부 패배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한 명 떠오르는 감독이 있죠. 대한민국에 이승엽 감독님. 이승엽 감독 총력전 선언하고 6연패 하셨나? 아, 잘 안 풀려. 예능이냐 하시지. 왜 해가지고 욕 많이 먹고 그러시나. 아유,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지? 아무튼 이제 비슬리는 너무 기대치가 있는 선수죠. 너무 잘 던지는 선수인데 불펜으로 한번 가서 털렸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루틴이 좀 깨졌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티어를 좀 낮춰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 시즌 야쿠 상대 4경기 등판해가지고 전부 승투가 됐습니다. 4승 무패. 그리고 실점은 딱 3실점. ERA 역대 ERA도 1.69. 야쿠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다. 관건은 뭐 한신 빠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슬리가 최근에 이제 불펜 갔다 왔기 때문에 선발 루틴이 좀 깨졌다는 부분들. 불펜에서 한 경기 못 던진 거를 불펜으로 가서 그런 거냐. 선발로 돌아오면 좋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죠. 어쨌든 야쿠르트도 지금 타격감은 괜찮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선발의 기대치 차이가 좀 나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제 불펜 소모가 조금 좀 많았던 한신이라는 점이 조금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한신이 화수목 경기가 없었어요. 화수목 경기가 없었고 어제 경기를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불펜의 여유는 꽤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이거는 야쿠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경기고 몰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패스를 하시거나 이거는 한신을 봐야 되는 경기죠, 그죠? 근데 관건은 한신의 빠따와 이제 비슬리가 선발 루틴이 약간 좀 깨졌다는 부분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죠. 히로시마 대 이제 요미우리의 맞대결인데 히로시마가 이제 제가 조만간 연패를 한번 끊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였고, 근데 사실 뭐 자력으로 끊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에카네가 이제 정말 진짜 뭐 너무 못해줬는데 어제 이제 끝내기를 쳤다는 부분은 이제 백호하고 좀 비슷하죠. 최근에 많이 말아먹었던 스에카네가 끝내기를 쳤다는 부분은 그래도 뭐 팀 분위기상 붐업이 좀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연패를 끊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은 역시나 좀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요미우리는 주니시 상대 어제 조금 위기가 좀 있었죠, 그죠? 우리는 요 경기를 이제 요미우리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았고, 제가 이 경기 언더는 좀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다이 우메즈가 적당히 위기를 잘 넘겨내면서 언더를 잘 띄워줬다. 최근에 뭐 투타 밸런스는 썼어. 올 선발은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스가노하고 모리시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리스타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직전 경기에서 조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치가 별로 없다. 그냥 딱 하나야. 모리스타는. 최근에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거는 뭐지? 이건 진짜 크보한테도 맞겠는데 수준으로 구위가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직전 경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조금 좋아지는 패턴이 될 거냐는 이제 좀 지켜볼 대목이겠죠. 아무튼 구위가 진짜 너무 떨어져 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모리스타도 아직 1군에서 이렇게 많이 던져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 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선발은 최근에 기대치는 뭐 역시 뭐 너무 스가노죠. 이건 선발의 기대치 너무 스가노인데 이제 히로시마가 이제 홈에서 한번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을 끌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히로시마는 이제 홈에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최근에 모리스타한테는 별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던지는 걸 계속 유심히 보는데 공이 구위가 너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히로시마도 지금 불펜에서의 좀 불안감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뭔가 요미우리 빠따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 요미우리 빠따가 지금 뭐 그럭저럭 좀 돌아가긴 하는데 뭐 쳤다 안 쳤다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홈에서는 5승 2무 5패 홈에서 아주 강점이 있는 팀인데 히로시마가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강점을 좀 보여주질 못했고 우리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는 꽤나 크고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 그리고 요미 빠따에게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리스타가 좀 너무 그래요. 공 던지는 게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풀로 경기를 한 번에 쭉 알아봤습니다. 예, 일단 오후 조합은 제가 이따가 라인업을 좀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운영이 나올지 근데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라인업 한번 보고 그리고 몰리는 거 한번 보고 이따가 조합을 해서 오후 경기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